자, 오늘은 좀 가볍게 그 괴력 난신이라는 웹툰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약간 보랏빛 네이비색 머리에 진짜 잘생겼죠? 이름은 정이라고요. 발을 정자를 써서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긴 걸로 보여요. 이 친구는 그 할아버지랑 산속 깊은 곳에서 매일 약초를 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약초를 캐고 집에 돌아와 보니 할아버지가 이 반동갈이 나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진짜 몸이 반통 나서.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평생 자기를 키워줬는데도 눈물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눈물도 안 나네? 약간 사이코패스예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랑 이제 좀 지냈던 그 세월들을 이제 하루하루 돌아보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아, 너의 그 본성을 절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마라. 약속해라. 그랬지만 이제 그래도 평생 키워온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죄송해요 할아버지 하면서 자기가 약초 캘 때 썼던 그 낫으로 이제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쫓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애가 무공을 배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겸살귀라는 별명까지 붙게 됩니다. 근데 끝에 다다라서 정작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을 만났을 때는 힘도 못 쓰고 당해요.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아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끌려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육각형의 갓을 쓴 무리민으로 보이는데 젊고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주인공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래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놀래서 의뢰를 하고 있던 현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번 의뢰는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서 얼른 자리를 피해요. 근데 속으로는 드디어 찾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뜨게 돼요. 결국 주인공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왜 갇혔을까? 너무 성급했다. 이제 스스로를 회고하면서 복귀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였어요. 특히나 떠오르는 얼굴은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그 약간 부서진 갓을 쓴 그 남자.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 남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무공을 배웠어야 됐나? 이거 무공을 배우지도 않고 너무 들이댄 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본인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갑자기 약간의 향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수면향이었어요. 이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아냐면 주인공은 항상 할아버지랑 평생을 약초를 캐면서 약을 만들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냄새만 맡아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조합인지 그 조합으로는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수면향이었고 본인도 잠에 들게 됩니다. 잠에 들고 난 뒤에 갑자기 누가 들어오게 돼요. 아까 그 무리민입니다. 육각형의 갓을 쓴 남자. 들어와서 주인공이 차고 있던 모든 족쇄 같은 걸 다 풀어버려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 풀고 이제 뭔가 하려는 찰나에 알고 보니 주인공은 잠든 척만 했던 겁니다. 너무 많은 약을 이렇게 만지고 하다 보니까 섭취하고 하다 보니 이미 주인공은 이런 수면 향에는 내성이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요. 그런데 뭐 무리민한테서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잡혀요. 바로 잡혀서 호되게 혼납니다. 근데 그 뒤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알고 보니까 이 무리민은 누군가의 호위였고 그 누군가는 목시 가문의 아들 어떤 공자였습니다. 그 공자는 이 주인공을 보고 너무 놀래요. 뭐 정말이네? 똑같잖아. 막 이렇게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하는 말을 보면 같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공자, 누구는 사형수라니.
약간 영화를 보셨으면 광해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몫이 공자가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가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인 척 살아주면 내가 모든 걸 이뤄줄게. 그 속셈은 모르겠는데 일단 너가 나인 척 살아주면 여자랑 만나든지 술을 먹든지 음식을 뭘 먹든지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게. 대신 독단 하나만 먹어라. 그 독단을 먹고 하루에 한 번 해독약을 먹어라. 내 통제하에 있으라는 거죠. 그 해독약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내가 최소한의 너 그 안전장치는 해놔야겠다. 근데 이 주인공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딱 그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놈에게 복수할 기회가 다시 왔다. 바로 수락하죠. 왜냐면 이 친구는 주인공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형수였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독단을 먹어요. 독단을 먹으니까 바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대신 이 몫이 공자에 대행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호위와 이제 몫이 공자와 주인공은 이 감옥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호위가 앞장서겠죠. 이제 앞장설 테니 도련님은 맨 뒤에서 따라와 주십시오 하면서 앞장을 서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으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모셔야 될 공자님이 목이 돌아가 있어요. 이 주인공이 그 몫이 공자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주인공을 바로 단칼에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주인공이 역제안을 합니다. 이 무리민 공자 그 호위한테 아니 이 몫이 공자를 목경운이라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모셨었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나를 모셔라. 대신에 너는 독단을 먹은 해독제를 주지 않으면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공자를 손아귀에 쥐게 되는 거다.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라고 칭하면서 실제 목경운 공자를 죽이고 그래 이제 네 놈이 목경운이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목경운 공자로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는데 할아버지랑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할아버지를 죽인 놈을. 보통 같으면 복수하겠다고 하는데 중기군 실실 웃으면서 그냥 반동가리 내버리겠다는 거죠. 약간 이 성격이 나오죠. 사이코패스인 게. 또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이런 순간순간의 그 머리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기지를 발휘하는 것도 너무 뛰어나고 그 순간 수면향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거를 내성이 있는 거를 숨기고 잠든 척했다가 도망가는 거나 그런 것들이 주인공의 그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몫이 가문에 들어와서 보니 이 장주 목인단이라는 사람이 몸져 누워 있어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미 목인단이 몸져 누운 지는 꽤 오래되었고 그동안 이제 아들들이 후계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계 경쟁 간에 이제 목경은 원래 이제 공자로 살았던 사람이 좀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발견해서 그 약간 대리로 세우려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고 주인공은 참 대단한 게 아까 수면향에 내성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독단에도 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독을 해독했고 이미 독에 해독했는데 해독하지 않은 척하면서 자신에게 새로 붙은 약간 어리버리한 호의를 이제 요리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진정한 자유. 그래서 진짜 목경운 공자로서 이 몫이 가문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랬던 상황이었고 이제 결국 장주를 치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의술을 동원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요. 예, 이 여자가 이 대감 마님인데 결국 의술이 안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 무당이죠. 이 방사라는
귀신을 부리는 사람을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모종의 거래를 해요. 이미 부탁을 해놨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미 뭔가 부탁을 해놨고 그 약속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방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 의식하려면 막 뭐 해야 되잖아요. 예, 이 방사도 막 빨간색 줄을 여기저기 다 걸쳐놓고 장주 몸에도 묶어놓고 딱 보니까 근데 누가 살을 날린 거예요. 예, 장주한테 보통 살이 아닌 엄청난 살을. 그리고 이 살이 너무 오래된 마당이라 이 살 확률이 반반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할 거는 뭐 대감마님 시킨 거 하고 뭐 살든 말든 그것만 하면 되니까 하면서 이제 룰루랄라 의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의식을 시작했는데 와 막 장주가 발작을 살살 해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마님인가?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주인공이 왔던 거예요. 문안 인사드리러. 그래서 아버님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는 뭐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몸져 누워가지고 죽을 동 말동하고 있는데 문안 인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사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의 보고도 뭐라 하고 아니 지금 너희들이 들어오면 의식이 다 망쳐진다. 이 괴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좀 괴이한 현상, 귀신 이런 것들은 너희가 들어와서 이렇게 난장판 부리면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지니까 빨리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부족해 이제 장주가 갑자기 발작해요. 그 괴이가 막 몸 안에서 폭발하려고 막 날뛰고 막 지금 거의 몸이 뒤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괴이가 막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다가 결국 이 신참호위 주인공을 호위하게 된 심찬호위 팔까지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주인공이 그냥 냅다 팔을 잘라버려요. 장주의 팔을. 그러니까 아버지 팔인데 잘라버리는 거예요. 방사가 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의 팔을 이렇게 쉽게 자른다고? 그래서 실언을 해버립니다. 아니 목경은 공자 당신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 말이 잘 들어보면 나 말고도 누가 죽이려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래서 목경은 공자 행세를 하고 있는 주인공이 칼을 들이밀면서 방사를 협박합니다. 누가 또 우리 아버님을 죽이려 하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대감마님이 후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이 장주의 이 도장, 직인과 비급소를 위치를 알아내라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주의 막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의식을 진행하면서 도중에 그거를 이제 알아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보니 주인공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해보세요. 이제 뭐 하지 마시오 이게 아니고 해보세요. 비급이랑 직급 알아내는 거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 방사는 일단 알겠다고 해요. 칼을 목에 들이대고 뭐 원래 하던 일 해라 하니까 뭐 일단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속으로 아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역으로 이 녀석들을 물리칠 방법이 생겨났다 하면서 의식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의식을 진행할 때 이 목강 인형 같은 거를 내세우거든요. 이제 약간 주술할 때도 집 인형에다가 막 못을 받고 뭐 그러는 것처럼 이 목각 인형으로 그 괴이를 유인해요. 유인한 다음에 이 혼에다가 물어봅니다. 이 비급과 직인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해줘요. 성문 안에 있다고. 자기가 이제 숨겨놓은 공간 석문 안에 직인과 비급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실토하게 됩니다. 그걸 듣고 이제 다 일이 끝난 거죠. 이제 그 방사는 의식이 다 끝났으니 이 빨간 실을 빨리 끊어야 됩니다. 의식에 사용됐던 실들 다 끊으십시오 해서 주인공이 그런갑다 하면서 이제 칼로 다 잘라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빨간 실을 다 자르니까 그 괴이들이 주인공한테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 살과 뭐 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주인공한테 다 이제 붙어서 주인공을 공격하게 됩니다. 방사 웃고 있죠. 예. 내 생각대로 됐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괴이의 귀신이 화가 났어요. 이게 인형 하나 가지고 자기를 유인해 가지고
이 나를 빼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장주 몸이 아니면 너의 몸이라도 갖겠다. 약간 빙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몸을 차지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주인공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공격 방법이 약간 사술, 환술 같은 건데요. 주인공의 그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서 그 기억 속에 가두려고 그 다음에 의식이 갇혀 있는 동안 몸을 막 조종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행복했던 할아버지랑 지냈던 시절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허허 할아버지도 이제 이놈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이곳에 살아라 하고 있는 와중에 주인공이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보고 있다가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이놈을 혼내기 시작해요. 덕분에 너 덕분에 불쾌한 기억이 좀 떠올랐다. 이놈 자식 하면서 막 이렇게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밀고 하죠. 그래서 아니 이왕 내가 소망하는 행복한 기억 떠올리게 하려면 할아버지 살릴 게 아니고 할아버지를 죽인 놈을 찢어 죽이는 그런 그림을 나한테 보여줬어야지 하면서 완전 사이코패스 중에 사이코패스 같은 발언을 합니다. 예. 근데 그만큼 능력은 뛰어나요. 이 사술에 걸린 와중에도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귀신을 바로 정신적으로 내몰아 버리는 게 주인공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게. 예. 그래서 귀신도 느껴요. 아, 이 순수한 사리의 감정, 이건 내가 감당할 게 아니다. 더 깊은 내면으로 도망쳐야겠다. 하고 주인공이 더 깊은 무의식으로 도망쳐요. 그곳에 가보니까 문이 하나 뜩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뭐지? 하는데 이 문이 본인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식하려 했는데 주인공의 내면 무의식이 오히려 자기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침식이라는 게 역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귀신이 주인공한테 꿀꺽 먹힙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원래 귀신이 먹히면 그냥 먹힌 건데 이게 주인공이 식신으로 부리는 거예요. 방사 그걸 보고 너무 놀랍니다. 아니 저런 높은 급의 귀신을 식신으로 부리다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마승 뭐 이렇게 부르면서 마니 저 방사 막지기 비라 이러면서 방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방사는 이제 귀신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인공이 이제 귀신을 부리고 보고 또 뛰어난 천재적인 재능으로 그 무공을 배우게 되면서 복수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만화입니다. 괴력난신이었고요. 네이버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한 5화까지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 100화까지 나왔어요.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